이처럼 고귀한 술의 정수까지도 어둡고 두려운 곳에 숨겨져 있답니다. 현자는 이런 곳을 끈기 있게 찾아보는 것이지요. 밝은 낮에 인식한다는 건 어린애 장난 같은 것, 신비로운 건 어둠 속에 깃들여 있는 법이오이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용혁입니다. 오늘 심통부리기는 독일의 대문호 겸 철학자인 괴테의 파우스트의 한 대목으로 시작했습니다. 진짜 비밀은 밝은 대낮에 떡하니 보이는 곳보다는 보다 어두운 곳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괴테는 심지어 자기 자신이 두려워하는 곳에 진정한 해법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괴테의 이 같은 해안은 참 잘 낫지 않는 질병으로 오래도록 고생하는 환자분들 치료에 모티브가 됩니다. 아무리 최첨단 진단 기기로도 검사를 해도 원인조차 또렷이 찾아지지 않는 병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병의 원인은 찾았다고는 하지만 정작 치료를 해보면 좀처럼 잘 낫지 않는 병들도 많습니다. 양방으로 안 돼서 한방으로 해봤는데도 잘 낫질 않는다. 내 병은 왜 이리 잘 안 낫냐라며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용하다는 곳을 이리저리 찾아다녀 봅니다만 여전히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수록 병의 진짜 원인과 치료 해법을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나 기계적 검사 결과로만 판단하지 말고 좀 더 깊숙한 내면적 원인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괴테가 말했듯이 밝은 낮에 인식한 결과들은 참 어린애 장난같이 부질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죠. 환자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40대 전업주부 P씨는 잦은 어지럼증과 귀가 불편해서 내원했습니다. 그동안 병원에서는 이명증이다, 이석증이다, 그리고 청각과민증이다 이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명증은 잘 아시다시피 귀에서 소리가 나는 거죠. 이석증이라는 건 귀 속에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전정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의 부속물이 일부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외부 충격이나 바이러스 감염 또는 약물 부작용 등에 의해서 유발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집중적으로 많이 받은 불안장애나 화병 환자들에게도 이 이석증이라는 병이 참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환자는 청각과민증도 함께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청각이 너무 예민해져서 작은 소리에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귀 속에 공급되는 작은 동맥혈관의 박동까지도 느껴집니다. 밤에 아주 조용한 상태에서 집중해 보면 누구라도 이 박동이 미세하게 느껴집니다. 다만 보통은 크게 신경을 안 쓰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느끼고 살죠. 그런데 P씨는 수개월 전 어느 순간부터 이런 소리나 미세한 박동에도 너무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가사 일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밤에는 잠을 자는데도 방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피곤하고 신경쇠약이 진행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에서 나타나는 아주 작은 신호에도 더욱더 촉각을 곤두세우게 됩니다. 또 이런 작은 신호들이 더욱더 잘 느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상당수 환자들이 이비인후과 치료를 받아도 좀처럼 호전이 없습니다. 대신 어지럼증과 메스꺼움 때문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P씨처럼 청각과민증이나 이석증 환자들을 당연히 청각과 귀와 관련된 신체 증상인 만큼 모든 병의 원인이 귀 자체에 있을 것이라고만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비인후과 치료를 받았지만 차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대학병원처럼 큰 병원에서 검사를 또다시 받게 됩니다. 그래도 효과가 없고 환자는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들은 차도가 없다 보니 결국 닥터 쇼핑과 병원 쇼핑을 하게 됩니다. P씨도 여러 검사도 해보고 심지어 정신과 치료도 받아봤습니다. 신경안정제를 복용하니 나른해지면서 처음에는 조금 증상이 덜한 듯도 했지만 이내 재발했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고통 때문에 자신의 일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귀가 빨리 나아야 예전의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고 그래야 육아도 잘할 수 있는데 라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치료를 다 받아도 도대체 귀가 낫질 않으니 초동생인 아이들도 제대로 돌볼 수가 없다고 안타까워합니다. 자신이 엄마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죄책감까지 더해졌습니다. 어떻게든 병이 빨리 나아야 하는데 라면서 더더욱 자신의 귀에 온 신경을 더 집중합니다. 그러니 오히려 더더욱 예민하게 증상이 느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검사와 치료를 받고도 제대로 낫질 않는다면 병의 원인과 치료에 대한 관점을 한번 바꿔봐야 합니다. 괴테의 말처럼 밝은 대낮에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둡고 두려운 곳에 비밀이 존재한다고 하니 환자가 정작 두려워하는 부분이 뭘까를 차분히 접근해 들어가야겠죠. P씨는 자꾸 귀가 빨리 나아야 일상으로 돌아가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는데 라고 걱정합니다. 이 말을 한번 뒤집어 봐야 합니다. 오히려 육아에 대한 부담이 자신의 귀에 온 신경을 집중시켜서 병이 더 잘 안 나아야 한다라는 무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석증이나 청각과민증 같은 병은 귀 자체의 손상보다도 불안이 원인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귀에서 증상이 나타나니까 귀 문제일 것이다 라는 식의 단순한 접근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단순한 기계덩어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다양한 생각과 감정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불안지수가 높아지면 이로 인해서도 수많은 신체 증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P씨의 삶에서 어떤 불안이 존재하는지를 분석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P씨는 온통 귀 자체에 신경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귀 쪽으로 과도하리라 만큼 신경을 집중하게 되는 건 오히려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뭔가 감당하기 힘든 불안을 대신 잊어보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원리는 간단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골치 아픈 일이 많을 때 술을 마시거나 게임에 지나치게 몰입하거나 몇 날 며칠을 잠만 자거나 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바로 자신에게 닥친 안 좋은 상황이 제대로 해결도 안 되고 그렇다고 포기하기도 애매한 그런 불편한 내용을 잠시라도 잊어버리기 위함입니다. 바로 또 다른 그 무언가의 대상에 중독되거나 집착해야 하는 것이죠. 집착하고 있는 동안에는 본질적 괴로움을 잠시 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P씨의 이석증이나 청각과민증이 잘 낫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자꾸 귀 증상에 더욱 P씨가 집착하게 되는 건 그의 삶에서 불안하고 불편한 또 다른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잊어보려는 시도인 것이죠. P씨는 귀가 빨리 고쳐져야 아이도 잘 돌볼 수 있는데 지금은 내가 아파서 우리 아이들이 엄마 없는 아이들처럼 되어가고 있다라며 울먹이기까지 합니다. 뭔가 조금 과장되어 있죠. 이렇게 과장된 부분에 보통은 자신이 가장 불편한 무의식이 감춰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P씨와 수차례 상담을 통해 성정 분석을 한 결과 P씨는 애착 불안이 강했습니다. P씨는 자신이 과보호적인 환경에서 성장해왔고 그런 탓에 정작 자신이 육아를 하면서 심리적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자신은 늘 99점 이상의 육아를 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그 기준은 바로 자신의 친정 엄마로부터 양육되어 온 기준을 채택한 겁니다. 우리 친정 엄마가 나한테 해줬듯이 나도 우리 애한테 한없이 헌신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막상 내가 아이를 낳고 길러보니 그렇게 헌신적으로 해준다는 것이 참으로 너무 힘들더라. 막상 그렇게까지 해줄 자신은 없더라는 겁니다.
자신은 과보호 속에서 성장해 왔는데 이제 막상 자신의 아이들에게도 일일이 다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키우자니 몸도 마음도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육아를 대충대충 아무렇게나 하자니 그것도 편치가 않습니다. 자신은 못된 엄마요, 게으른 엄마라는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이 유발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자신이 또 그렇게 해주자니 그럴 만한 여력과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현실은 또 그 나름대로 괴로운 겁니다. 이를 비유하자면 자신은 서울대를 가고 싶긴 한데 막상 성적은 지방대도 점수가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서울대라는 보기 좋은 목표를 포기하기는 싫고 그렇다고 서울대를 갈 만큼 힘들게 도전할 자신감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모순 속에서 내적 갈등이 계속된 겁니다. 그런 내적 갈등을 계속하자니 너무 힘들죠. 그래서 청각과민증이나 이석증의 형태로 전환시켜버린 겁니다. P씨는 청각과민증과 이석증을 통해 자기 삶의 이 같은 모순을 나름 피함으로써 해결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육아에 대한 부담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귀가 이렇게 안 낫고 있기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육아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좋은 명분과 합리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 친정어머니가 집에 와서 아이들까지 키워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친정어머니한테 미안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몸이 더 아파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덜 미안해지기 때문이죠. 양심의 가책도 들 수 있겠죠. 또 자신의 몸이 이렇게 큰 병원을 다니고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아서 어쩔 수 없다는 주위로부터의 공감과 면책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꾀병과는 다릅니다. P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에서 이루어지고 선택한 겁니다. 결국 P씨는 육아에 대한 지나치게 높은 기준이 스스로 육아에 대한 부담감을 높였고 그 부담을 피하지도 포기하지도 못하니 결국 자신의 몸이 아파버리는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육아는 친정엄마를 통해서 피하고 자신은 몸이 아픈 명분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기에 이석증과 청각과민증은 더욱 낫질 않았던 겁니다. 오로지 자신의 귀에서 나타나는 아주 사소한 증상 속으로 집착하면서 도망쳐버린 셈이죠. 자신의 무의식 속에 이 같은 내적 갈등이 있었음을 조금씩 받아들이면서 P씨는 잠도 잘 자고 귀 증상도 덜 예민해지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육아를 잘한다는 기준이 지극히 자신만의 완벽주의적 기준이었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70점, 80점만 해도 충분히 좋은 엄마고 그 정도만 해도 아이들한테는 큰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걸 이해하게 된 거죠. 굳이 너무 높은 목표를 설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자신에게 주어지는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 그런 부담으로부터 도망쳐야 할 이유도 없어지니 몸에 나타나는 증상도 호전이 되는 겁니다. P씨뿐만이 아닙니다. 다양한 종류의 심리적 갈등이 지속되면은 결국 우리 몸에서 지극히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신체 신호에 대해서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증상에 오히려 자꾸 더 집착하게 되면서 이를 비정상적인 질병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런 패턴이 지속되면 결국 아무리 검사를 해도 원인이 잘 안 밝혀지고 아무리 약을 먹어도 제대로 치유가 되지 않는 질병 속에 자신의 삶이 가둬져 버리게 됩니다. 겉으로는 분명 몸의 병인 것 같지만 그 이면에 존재하는 심리적, 삶의 원인까지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괴테가 밝은 낮에 대충 겉으로 보이는 것만 봐서는 진실을 알 수가 없다고 한 것이겠죠. 늘 우리가 두려워하고
때로는 감추고 싶어하는 그 무언가 속에 더 큰 비밀과 해법이 존재한다는 사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한의사 강용에게 심통부리기였습니다.